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 테디 뉴스의 테디입니다. 자, 오랜만에 항공 뉴스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항공이 작년 연결 영업이익이 1조 4,180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호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항공 내에 있는 임직원들이 역대 최고 보너스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FSC 국내 최대 항공사로서의 큰 쾌거를 이루었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9조 165억 원, 영업이익은 1조 4,180억 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15일 공시했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18.4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222%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1222%. 이게 투자였으면 대박이네요. 두 번째는 티웨이 항공 뉴스입니다. 2027년까지 매출 3조 원을 목표로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또한 북미, 유럽도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에어버스 330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며 어떻게 보면 수요 대비 공급이 낮을 수 있는 그리고 잠재적인 새로운 신규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 정말 대형 항공사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핵심 키워드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24일 대형 항공기 A330-300 1호기를 도입했고요. 이제 향후에 있는 싱가포르, 하와이, 호주 등 중장거리 노선을 운영한 뒤 또 장거리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서 유럽과 북미 주요 지역으로 운항 노선을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A330이 정말 좋은 건요. 아래쪽에 있으면 벨리 카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을 꽤 크게 정말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기 운영으로도 손색이 없어 매출 향상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티웨이 항공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진에어가요. 코로나를 딛고 그동안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진에어는 임시로 중단되었던 부산 괌 노선 운항 재개를 나선다고 합니다. 보잉 737-800 항공기를 투입해서요.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라 하고요. 사실 진에어는 굉장히 지역 거점의 공항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수요를 갖고 있는 LCC 항공사입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을 넘어서 이제 지방국제공항들까지 국제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코로나 이전의 사태로 회복되어가는 그 고지에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중 코로나 급증세에 양국 왕래 항공편이 대거 중단되었다라는 기사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그 상해가 지금 봉쇄되어서 그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가 홍콩, 마카오, 중국 상하이인데 이와 관련된 중국 관련 노선들은 전혀 지금 여행을 갈 수 없는 실정이죠. 현재 인천 하얼빈, 부산 칭다오, 인천 칭다오, 인천 션전, 인천 샤먼 등 이렇게 좀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노선들은 운항하고 있지만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그런 노선들은 현재 운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객 사업의 이 확장을 생각했을 때는요. 동북아시아, 일본, 중국 노선이 확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동남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럽 노선까지 적극적으로 운항되고 그만큼 높은 수요가 발생한다면 이는 코로나가 거의 끝난 시점에 여행의 수요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자, 그리고 항공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있어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며 항공 유가가 지난해 2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유류비 상승은 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공 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로 회복되어야 소비자들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티켓을 구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좀 유류세가 잡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항공 신입객실 승무원이 다시 훈련을 재개했다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죠. 실제로 2019년 하반기에 채용되었던 제주항공 객실 승무원들이 2022년이 되어서야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속에는 저희 학생도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지쳐서 포기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훈련을 받고 정식으로 윙을 받고 승무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이에 따라서 많은 항공사들이 미뤄져 있었던 객실 안전 훈련을 좀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 대양주 등 40여 개의 국제 노선에서 정기 노선 허가를 받아서 해외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제 국제선 확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정말 많은 노선을 운항했었고 그로 인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곧 저렴한 항공권에 또 다양한 여행 수요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유럽, 베트남 하늘길이 열렸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항공권 가격이 4월이 되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가 상승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2년 넘게 억눌러 있었던 보복 여행 심리가 커지면서 이제 항공권 가격 또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도 많다 보니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유가까지 올라가니까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해외 항공권 예약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월 동기간보다 해외 항공권 예약이 234%가 늘었고요. 주요 노선에 속하는 미주, 유럽, 동남아가 각각 239%, 248%, 243%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에어와 관련된 뉴스였던 김해공항이 열린다 했죠. 그리고 대구공항도 함께 국제선 수요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23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이 신청한 4월 대구 국제노선 부정기편 운항이 허가됐다고 합니다. 대구, 그리고 베트남 다낭, 그리고 대구, 태국 방콕 노선이고요. 다낭은 주 2회, 방콕은 주 1회 운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해외여행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에어프레미아의 소식입니다. 지금 에어프레미아는 제가 이전부터 채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죠. 아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고 뜬다고 했는데 왜 안 뜰까라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입니다. 곧. 국내 최초 중장거리 전문 하이브리드 항공사죠. 에어프레미아는 자사 탑승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Z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이 에어프레미아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실제 이용했다라고 지난달 23일 밝혔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최상위의 좌석 편안함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항공사이고 또 대형 항공사보다 합리적인 가격, 저비용 항공사보다는 폭넓은 고품질 서비스와 혜택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똑똑한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성비보다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지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만족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에어프레미아의 성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어프레미아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추가 한 대 더 도입할 예정이고 실제 플라이 강원도 에어버스 330-200을 도입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채용에도 확실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대형기 항공기 도입, 화물 사업 확대, LCC 업계, 엔데믹 대비 분주. 자, IMF 때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더 이상 항공기 도입을 중단하고 몸집을 줄이는 데 최소화했었는데 대한항공만이 보잉 737을 수십 대 계약하고 당시에는 미쳤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IMF가 끝나자마자 보복 심리, 보복 여행 수요, 정말 많은 폭발적인 그 수요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성장을 이루게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많은 항공사들이 지금 이제 몸집을 부풀리고 더 많은 고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정말 절실한 노력을 할 겁니다. 국내 LCC 업계는 중대형기나 화물기 도입을 하며 사업 영역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LCC 업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후 재분배될 노선을 노리고 있다고 하죠. 조금 이따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분배된 노선에 대한 뉴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CC가 더 이상 중단거리 노선만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여행 수요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거리 화물기 운용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항공산업에서 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의 사업 역량 확장을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플라이 강원 소식입니다. 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정책 전환에 발맞춰 국제선 복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330-200 도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장거리 노선으로도 도전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플라이 강원 A330 뉴스입니다. 지난달 29일 임대 계약을 했다고 밝혔고요. 비즈니스 18석, 이코노미석
242석 등 총 260석의 객실과 컨테이너 26개 등 총 21톤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플라이강원 또한 이 화물 산업에 조금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앞으로는 이렇게 좀 지역 항공사를 좀 모기지로 해서 운항하고 좀 전략적으로 수요를 흡수하는 지역 주민, 그 주변의 생태계를 좀 흡수하기 위한 항공사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에어로케이도 그렇고 플라이강원도 그렇고 티웨이항공도 서울에 있지만 좀 대구에 집중하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코로나로 닫힌 국제선 항공편이 올해 안으로 50% 복원이 될 거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실제로 공항에서도 지금 비행기를 뜨고 내리는 그런 수를 현재는 제한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엔데믹으로 간주하고 다시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말 활발했던 그 공항으로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자, 주당 4,770여 편에 이르던 우리나라 국제 항공편이 지난달까지는 406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단계별이 있다고 했죠. 3단계가 엔데믹입니다. 이는 10월쯤에 이제 국제선 운항을 2019년 이전에 50%까지 회복을 할 예정이고, 생각보다 이런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올해를 기점으로 정말 이 항공사의 어떤 운영뿐만 아니라 채용, 그리고 심지어 성장까지 굉장히 활발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2년 만에 2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5월부터는요, 청주공항 또한 정상화에 다가간다고 합니다. 정부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죠. 이에 따라서 청주공항 등 지방공항 또한 국제선 활성화 1단계에 포함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5월부터는 빗장을 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에어로K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본 여행을 곧 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LCC가 이제 규제 풀리면 일본 노선을 즉시 운항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일본은요, 여행을 가는 것이 굉장히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은 노선이고, 항공사 측에서는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노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요, 국제선 노선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바로 일본 노선이었고요. 앞으로 일본 노선의 여행 수요가 굉장히 기대되고, 이를 통해서 LCC 항공사들의 굉장히 그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뉴스 기사에선 넣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스타항공 경력직 객실 승무원 채용이 떴었는데 그게 사실 지금은 더 이상 채용이 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이스타항공 또한 운항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곧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2년 만에 운수권 배분, 몽골에 쏠린 시선, 신생항공사도 진입했다라는 기사고요. 자, 4월 14일 국토부 운수권 배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몽골 노선이 굉장히 알짜배기 노선이거든요. 이제 인천 울란바토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양, 청도는요, 플라이강원이 운수권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자, 한국과 뉴질랜드는 대한항공, 한국과 독일은 놀라울 겁니다.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양양, 샹하이는 플라이강원. 이제 양양의 어떤 노선, 그리고 또 알짜배기 노선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주 마닐라는 이스타항공이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또 태국 중간 오자유, 이렇게 주 1회 노선을 획득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지금 저가항공사, LCC 항공사들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항공뉴스 제가 주기적으로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요. 항공산업 쪽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시청하고 다시 한번 뉴스 기사를 확인하고 공부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항공테디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